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촬물을 사랑하는 남자 슈퍼라이더 타임입니다. 여러분들은 명작들끼리 콜라보를 한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최고의 명작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일이니 당연히 기대가 되겠죠. 특히 그 명작이 자신이 좋아하는 작품이라면 이 기대감은 수십 배로 늘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런 명작들을 합쳤는데 망해버린 최악의 작품이 있는데요. 슈퍼라이더 타임의 특촬 분석. 오늘 알아볼 작품은 세계의 명작으로 만들어진 망작 가면라이더 슈퍼전대 우주영사 슈퍼히어로 대전 Z입니다. 가면라이더 슈퍼전대 우주영사 슈퍼히어로 대전 Z는 2013년 4월 27일에 방영한 극장판으로 가면라이더와 슈퍼전대 그리고 메탈 히어로 시리즈 중 하나인 우주영사 시리즈가 콜라보한 작품입니다. 내용은 어느 날 마법으로 인한 사건 사고가 온 우주에서 일어나자 이 원인을 가면라이더 위저드와 비스트라고 판단한 은하 연방 경찰은 이들을 처리하기 위해 우주영사 갸반을 파견해 그들과 싸운 뒤 진정한 흑막을 쓰러뜨린다는 내용입니다. 이 극장판이 개봉된다 했을 때 수작에 포함되는 가면라이더 위저드, 최고의 흥행과 평가로 엄청난 인기를 얻은 수전전대 큐르저, 그리고 오랜만에 등장한 우주영사 시리즈의 콜라보라서 많은 팬들이 환호했는데요. 그러나 이 환호는 얼마 되지 않아 절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지금부터 왜 이렇게 됐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가장 먼저 메인 캐릭터들이 제대로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우선 이 포스터를 보시죠.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영화의 주역은 누구인 것 같나요? 당연히 가장 주목받는 위치에 있는 위자드와 큐르저, 그리고 갸반이 주인공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 이들은 주인공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적은 분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자드는 초반 스토리를 이끌며 그가 주인공인 것처럼 나왔지만 중반에 본인은 본인의 방법대로 일을 해결해보겠다며 갑자기 이야기에서 빠져나옵니다. 큐르저 역시 마찬가지로 중간에 갑자기 튀어나와 위자드와 싸운 뒤 퇴장하고 최종전에서만 참전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들을 주역이라고 보기에 힘들죠. 그럼 이 작품의 주역은 누구일까요? 어이없게도 갸반과 옐로버스터 그리고 고카이 실버죠. 옐로버스터의 경우 초반부터 등장해서 큰 문제는 없었지만 각종 핵심 인물인 사이코론을 돌보는 보모 역할을 주로 할 뿐 그 외에 다른 것을 능동적으로 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는데요. 이뿐 아니라 고카이 실버의 경우 처음에는 이야기를 알려주는 조연 역할로 난입한 캐릭터였지만 갑자기 주역을 꿰차는 이상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나마 가면라이더 측에서 주연급으로 나온 인물은 가면라이더 비스트 정도인데 이마저도 스토리를 이끈다기보다는 배틀을 위해 등장한 수준이죠. 이쯤 되면 갸반에 대한 언급이 없어 혹시 갸반은 스토리를 잘 이끌었나? 라는 생각을 하셨다면 정답입니다. 갸반은 작중 메인 주인공으로서 활약을 한 것은 물론 그나마 3명의 주역 중 메인 스토리에 깊게 연관되어 있어 주역 중에서는 나쁘지 않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러나 갸반은 전혀 다른 문제가 터져버렸는데 바로 우주영사 시리즈의 후대전 문제죠. 이 작품에서 우주영사 시리즈는 메인 스토리를 잘 이끈 것과 반대로 슈퍼전대와 가면라이더에 비해 상당히 후대접을 받습니다. 우선 갸반은 초반에 명령 불복종으로 해고당하면서 변신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갸반의 활약을 기대하던 팬들은 작중 내내 갸반 대신 주몬지 게키의 맨몸 액션을 주로 보게 되며 실망했는데요. 그나마 후반에는 다시 변신하긴 했지만 이마저도 작폭특공으로 후반 전투 도중에 이탈했다가 마지막에 돌아와 활약을 할 뿐 실질적으로 변신해서 전투하는 장면은 상당히 적습니다. 거기에 이들이 히어로가 맞는지 싶은 모습이 종종 나오는데요. 이는 1대 갸반이 이치조지 레츠가 과거의 영웅스러운 모습은 사라지고 전형적인 무능한 로프 신분 모습을 보이는 건 물론 직접 지구를 포기하는 모습이 나와 많은 팬들을 충격에 빠뜨리는 것으로 나오죠. 許してくれ。ああなる星よ。超次元砲発射。 심지어 지구를 포기한다는 발언은 2대 갸반인 주문지 게키 역시 하는데 게키는 그나마 중간에 난입한 샤리반이 지구를 포기한다는 결정이 났다고 하자 이에 반대한다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마저도 너무 빠르게 태도를 바꿔 어색한 전개를 보였습니다. 이렇듯 스토리를 이끄는 주역도 부족하고 우주영사 시리즈에 후대접을 했으면 팬서비스라도 좋아야 하는데 이마저도 실패하고 말았죠. 콜라보레이션 작품에서 빠지면 안 되는 요소는 역시 작품을 좋아하는 팬들을 위한 팬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이전작인 슈퍼히어로 대전에서도 슈퍼전대와 가면라이더의 협공으로 잘 표현했는데요.
그러나 슈퍼히어로 대전 Z에서의 팬서비스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이는 작중 등장하는 히어로가 슈퍼히어로 대전에 비해 현저히 적은 건 물론 전투조차도 대난전으로 일어나 팬서비스를 넣을 요소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나마 넣은 곳이라고는 단체 공격과 메탈 히어로 시리즈로 변신하는 고카이저인데 이마저도 단체 공격은 그다지 큰 임팩트가 없었을 뿐더러 메탈 히어로로 변신하는 고카이저 역시 이전 작에서 오지의 모든 콤보를 변신해 합체 무기를 쓴 것과 똑같은 모습을 보여줬죠. 심지어 오지 때는 오메달이 변했다는 나름의 개연성이라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뜬금없이 갸반이 레인저 키를 가지고 있었다는 식으로 넘어가 개연성마저 박살내버렸습니다. 이런 대표적인 단점 외에도 진지하게 가야 하는데 뜬금없이 나오는 개그신, 전혀 위압감이 느껴지지 않는 최종 보스, 긴장감 없는 최종전 등 단점을 나열하라 하면 계속 나열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있죠. 그럼 슈퍼히어로 대전 Z는 장점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망작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우선 액션 자체는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특히 위자드와 갸반의 전투, 위자드와 효르레드의 맨몸 액션 등 몇몇 액션 장면은 생각보다 뛰어난 모습을 보였죠. 거기에 최종 보스인 마왕 사이코를 향한 최후의 일격 역시 마무리를 장식하기에 걸맞는 상당히 화려한 연출이라 생각보다는 볼만한 모습을 보이죠. 이 이외에도 그래도 팬서비스를 조금이나마 챙기기 위해 우주영사들의 필살기를 전부 보여주거나 나름 갸반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등 소소한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럼 총정리를 해볼까요? 슈퍼히어로 대전 Z는 팬서비스 영화로서도 부족한 작품입니다. 비중 없는 메인 캐릭터, 후대접 받는 우주영사 시리즈, 그리고 팬서비스마저 부족해 확실하게 망작이라 할 수 있죠. 그나마 액션이 조금 괜찮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마저도 단점을 가리기에는 너무 사소한 장점이었죠. 개인적으로 이 영화에 대해서는 팬서비스 영화의 반면교사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팬서비스라도 챙겨주면 볼거리가 있지 이마저도 없으니 사실상 이 극장판을 볼 이유가 사라진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정말이지 이번 분석을 위해 영화를 보는 게 상당히 고통스러웠네요. 그래서 다음에는 무난한 작품으로 갈까 합니다. 바로 이 작품이죠. Standing by. Complete. 내겐 꿈이 없어. 하지만 꿈을 지키는 건 가능해. 그럼 지금까지 특촬물을 사랑하는 남자 슈퍼라이더 타임이었습니다.